어느 28년 차 제조기업에서 가장 위험하고 조용한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무제표 악화도, 핵심 인재의 퇴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회사 안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모두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내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기업의 쇠퇴를 알리는 가장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장을 상상하는 것이 멈춘 것입니다. 조직은 창업 28년 차에 접어들었고 주력 제품은 15년 전과 동일합니다. 매출은 5년째 박스권에 갇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마치 헬스장의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처럼 모두가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만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과거의 향수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할 뿐 단 3년 후의 시장과 제품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에 미래가 없다는 진짜 신호는 결코 재무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현재의 불안감에 짓눌려 아무도 내일을 말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바로 거미줄이 쳐진 미래로 향하는 가장 먼저 오는 경고입니다. 이런 침묵이 부르는 첫 번째 신호는 내일의 논의가 사라진 오늘입니다. 회의실의 주제는 온통 비용 절감, 공정 개선, 고객 클레임 처리 같은 급한 불을 끄는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마치 금이 간 기둥을 임시방편으로 테이핑하듯 본질적인 해결책 대신 오늘을 버티는 논의만 생존하는 것이죠. 창밖에서는 새로운 미래 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혁신이나 신규 설비 도입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라지고 모든 예산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투입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조직의 에너지가 외부를 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핵심 인재들이 더 이상 회사 내부에서 성장 경로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점심 대화, 스터디, 자격증 취득 등 모든 시선이 철저히 회사 밖, 즉 이직이나 창업을 향하게 됩니다. 동시에 젊은 사원들은 회사를 커리어의 종착지가 아닌 경력을 쌓고 떠날 정거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조직에 대한 헌신은 급감하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신호는 외부 변화에 대한 완벽한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사 분석은 완전히 실종되고 우리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라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신문만 읽는 말처럼 조직의 시야는 내부 이슈에만 함몰됩니다. 바로 그 시간 외부에서는 AI와 같은 거대한 기술이 경쟁 지형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위기는 실패가 아닌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2단계, 이 성공 방식이 유일한 정답처럼 굳어지고 절대화됩니다. 조직은 더 이상 다른 방식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죠. 3단계,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도는 소멸합니다. 성공 공식에 어긋나는 도전은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마지막 4단계, 시장 변화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과거의 성공이라는 무거운 트로피에 짓눌려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만 매달리다 결국 금이 간 땅 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현상 유지라는 이름의 쇠퇴. 한 종이 인쇄회사의 10년이 이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 회사는 국내 최대 카탈로그 인쇄업체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기,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등장했을 때 회사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핑계로 디지털 실험 예산을 모두 구형 설비 유지 보수에 쏟아부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한 것이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년 후 카탈로그 시장은 붕괴했고 회사는 비싼 값에 샀던 설비를 헐값에 매각하며 극적인 규모 축소로 겨우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쇠퇴의 패턴이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10년이 걸리던 산업 재편이 AI 시대에는 단 3년 안에 발생합니다. 성공, 굳어짐, 현상 유지, 그리고 쇠퇴. 이 패턴은 더 이상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대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찾아옵니다. 여기 3년 후에 운명을 바꾼 단 하나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두 전통 제조업체. 동일한 업력과 비슷한 매출 규모를 가졌습니다. 자원, 인력, 시장 환경에 큰 차이가 없었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두 회사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랐을까요? 어사는 망원경으로 먼 산의 정상을 바라봤고
B사는 돋보기로 발밑에 개미만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성공한 어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의도된 미래의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미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와 당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절대 금지. 오직 업계 트렌드, 경쟁사 동향, AI 기술의 제조업 적용 사례 등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심지어 신입사원도 발표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 2개의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행되었고 3년 후 성공적으로 신제품 라인업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게 됩니다. 반면 B사는 미래를 사치로 여기는 당면 과제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회의와 에너지가 현재 문제, 즉 급한 불 끄기에만 매몰되었습니다. 조직 전체에 당장 바빠 죽겠는데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미래라는 팻말은 산더미 같은 업무와 시간에 짓눌려 보이지도 않았죠.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3년 후 B사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장 큰 주요 거래처를 상실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B사와 같은 운명을 피하고 어사처럼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편안함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현실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변화의 동기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미래가 비어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시공간의 확보와 외부 자극의 수혈입니다. 먼저 어사처럼 의도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월 1회,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오직 미래만 이야기하는 시공간을 강제로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닫힌 금고 문을 열듯 외부의 자극을 조직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내부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업종의 혁신, 해외 트렌드, 젊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혈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쇠퇴의 신호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신사업 논의가 사라지고 인재들이 마음으로 먼저 떠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조용한 신호를 가장 먼저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장 당신의 조직에 미래를 논의할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로 첫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